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민현 씨의 학교는 첫 시간입니다. 해가 바뀌었으니까 올해는 여러분들 가정 화목하시고요. 또 하시는 공부 올해 시험 꼭 합격하실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가 바뀌기 전 12월 31일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31일이면 베스킨 라빈스 그거 할인 행사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12월 30일 말일입니다. 운 좋게 또 마지막 날인데 공동 중기를 하나 했어요. 아주 자그마한 거. 그러니까 원룸인데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60만 원이더라고요. 이걸 다 스스로 계산하니까 이제 40만 원 나요. 40만 원. 근데 이제 저랑 같이 한 파트너 갔으니까 반반 나누어 가지니까 20만 원 공돈이 생기더라고요. 수수료가.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마침 31일이니까 이참에 이제 연말을 아이스크림을 먹자고 해서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사람 정말 많더라고요. 연말이니까요. 22,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인데 31일이니까 26,000원짜리로 큰 통으로 주더라고요. 뭐 드셔보셨겠지만은 이거 있잖아요. 6가지 맛을 골라서 넣어주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빨간 맛인데요. 얘가 뭐냐면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맛 아시죠? 딸기 맛. 쉽게 써먹었는데 맛은 아주 좋더라고요. 자,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하니까 이런 얘기 같습니다. 서울 아가씨하고 강원도 아주 도매산골입니다. 시골 총각하고 데이트를 했어요. 서로 문자로만 주고받다가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서로 이제 호감이 가니까 결국 서울에서 만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골에서 처음으로 이제 서울군을 하게 됩니다. 첫 데이트 장소에서 만난 게 바로 베스킨 라빈스예요. 그래서 서울 아가씨가 주문을 해요. 저는요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맛 주세요 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시골 총각이 서울은 저렇게 주문한갑다 하면서 자기는 바닐라 맛이 먹고 싶었거든요. 주문합니다. 저는요 닐라 바닐라 맛 주세요 라고 주문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듣고 있던 계산대 알바생이 괜히 놀리나 싶어서 주문하는 게 이제 짜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대답합니다. 대답이 바로 라따 알았다 합니다. 그래서 따라하면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가 되지만은요 절대 음식 주문은 이렇게 따라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학교는 강의만큼은 저를 따라서 와야 됩니다. 저만 따라오시면 저희 목표는 되게 항상 매년마다 똑같아요. 학교는 60점이면 합격 점수가 되잖아요. 60점. 그걸로 저는 만족 못합니다. 왜냐? 간당간당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는 한두 문제 차로 떨어져 버리면 1년 개고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유있게 민법은 신경 안 씁니다. 제과목만큼은 책임을 갖고 적어도 70점은 넘기자. 그럼 이유가 있거든요. 70점. 학교는 쉽건 어렵건 70점만 확보가 되어버리면 여러분들은 아주 여유있게 합격할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꾸준히 제가 부탁하는 대로만 잘 따라와 주시면 무난히 70점 점수는 크게 문제가 되지가 않을 겁니다. 자, 그 70점을 향해서 합격이 문제가 없잖아요.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하고요.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이걸 따라오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올해 시험 전혀 문제 없이
필히 아껴가자. 그렇다면 이 한 가지만 지켜주시면 돼요. 바로 1독, 2청, 3론, 4서. 1독, 2청, 3론, 4서. 이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자, 풀이하자면 먼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1독 먼저 책을 한번 읽으라는 말입니다. 1독. 다음 단계는 이제 2청, 강의는 2번 들으라. 강의를 2번 들었다면 다음 단계는 3번 토론하라. 토론도 중요합니다. 3번 토론했다면 마지막 단계는 사서 4번 서라는 말입니다. 하나씩 풀어서 볼게요. 먼저 1독 과정은 여러분들 책을 다 구입하셨잖아요. 이제 혼자서 책을 읽는 게 1독입니다. 일단 1독 과정은 제가 부탁을 드리지만 무시해버리세요. 의미가 없습니다. 혼자 아무리 읽어본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강의 들어도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1독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로 2층부터 넘어가시면 돼요. 강의를 2번 들으라. 양자를 비교하자면 1독 과정은 혼자서 공부하니까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2층 과정 강의를 2번 들었더니 아주 객관적인 공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책을 봅니다. 1독 혼자서 읽게 되면 혼자 읽으면서 밑줄을 쳐요. 또 어떤 부분 읽다 보니까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너무 난해합니다. 어렵다? 시에모 넘어가는 거예요. 1독 과정입니다. 그런데 강의를 들으니까 논점이 달라요. 논점이. 나는 중요하다고 밑줄을 쳤는데 그냥 썩 지나갑니다. 무시해버립니다. 나는 몰라서 세모치고 넘어간 부분이 요게 중요합니다. 밑줄이 쫙쫙 들어가는 거예요. 논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게 되면 시험 나올 것만 콕 집어주거든요. 중요한 것. 그러니까 아주 객관적인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2층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합격 수준은 웬만큼 올라옵니다. 그럼 이때 2층이 뭐냐? 2층. 2층 과정은요. 이해하세요. 자, 1월, 2월. 그 다음에 3월, 4월. 이렇게 두 과정을 이어서 들어야 됩니다. 지금 1, 2월 기초과정만 듣고 공부가 다 됐다. 큰 오산입니다. 강의는요. 앞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레벨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 2월 때는 가장 쉬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1, 2월 듣고 3, 4월 듣게 되면 이제서야 한 60%, 70%쯤 이해가 돼요. 이 과정이 바로 강의 이어서 듣자 2층 과정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오해를 하세요. 오해. 어떤 오해를 하느냐. 자, 예컨대 자, 마침 공인모 사이트는 이 교수진들이 많더라고요. 민법도 교수님이 4분, 학개론도 4분, 공법도 4분. 과목별로 4분씩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 욕심이 나가지고 자, 학개론 수업을 A 선생 걸 듣고 B 선생 걸 들어요. 이건 2층이 아닙니다. 네. 절대 강의는요. 욕심내지 마세요. A 선생 듣고 B 선생 거 듣고 들어버리면 시간은 곱하기 2인데 또 헷갈려 버립니다. 네.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마음에 드는 선생 딱 찍었다면 찍는 과정은 11월 10일 기껏 보셨잖아요. 입문과정. 그러니까 어느 선생이 다 마음에 들더라. 여러분들이 다 어느 정도 조율을 하셨잖아요. 그때부터는 한 선생님만 줄기차게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생겨요. 미리 남아요. 꼭 이것 듣고 저것 듣고 기웃기웃합니다. 굉장히 나쁜 습관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학원 보내잖아요. 똑같은 교재 갖고 이 학원도 보내고 저 학원 보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헬스를 합니다. 헬스. PT 받죠? PT 한 번 받으면 되는 거지. 자, A 트렌드 PT 한 번 받고 B 트렌드 PT 한 번 받고 그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자, T1에서 마사지 받으러 가요. 타이 마사지 받고 1시간 반 동안 또 나와서 옆에 중국 마사지 받고 또 받고 아니잖아요. 예. 시험은 곱하기 2가 되는 것이지 절대 능률은 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라따라따 알았다. 따라오시면 돼요. 제 수업만. 예. 따라오시면 결국 꾸준히 따라오시면 보습을 잘하시면 지시점은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만약 진짜 욕심 많은 분이 계시거든요. 야, 어떡하지? 강사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한 사람 더 듣자. A도 듣고 B도 듣고 C도 들어요. 쫄딱 망합니다. 쫄딱 망해요. 예. 평생 못 마셔요. 평생. 절대 강의는 욕심내지 마세요. 솔직히 강의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복습을 해야 돼요. 내 물속에 집어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강의 많이 듣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강의 한번 듣고 내 시간, 내 복습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층 과정을 제대로 거치면 어디가 중요한지 파악이 될 거예요. 다음에 2층 과정을 거쳤다면 다음 단계가 이제 3론. 3번 토론하자. 이쯤만 되면 완벽한 합격입니다. 예. 저는 가능한 이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론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겪어보시면 압니다. 5월, 6월쯤 되게 되면 2층 다 겪으셨잖아요. 예. 이제 머릿속에 듣긴 들었는데 막 맴도는 거야. 맴돌아. 예. 그런데 막상 물어보면 입으로 말이 안 나와. 듣긴 들었는데. 내가 머릿속에 든 게 말로 표현 안 되면 공부가 덜 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공부한 것이 말로 나왔을 적에 제대로 아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토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론하게 되면 주로 이런 과정을 말하죠. 그룹 스터디 들어보셨죠? 주로 한 3명, 4명 어울립니다. 또는 4명, 5명. 서로 어울려가지고 밥도 같이 먹고 과제 정해놓고 공부도 같이 하고 서로 감론 을박 다투면서 시험도 같이 치고 그러면 완벽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지금 강의를 동강으로 들으신 분들은 나는 집에서 동강 듣고 공부하는데 어떻게 그룹스터디 합니까? 할 수 있어요. 공인물 사이트 보니까 게시판에 어느 시기에 그룹스터디 모집합니다. 이런 글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참석해가지고 매주마다 또는 한 달에 2번씩이라도 만나서 주제 적어놓고 대화하면서 밥 먹다 보면 그게 다 실력이 되는 거예요. 토론하다 보면.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로 3명, 4명, 4명이 좋아요. 토론하는데 둘이서 한다. 이건 그룹스터디 아니에요. 효과가 없습니다. 둘이서 하는데 마침 상대방이 남자고 여자다. 나중에 바람나더라고요. 3명은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룹스터디 하게 되면 제가 겪은 흐름인데요. 제가 수업하는 쪽에서는 시험도 잘 치고 제 말 잘 들어요. 그룹스터디 하니까 또 모여서 또 토론도 잘 하시더라고. 좀 오래됐는데요. 언젠가 하면 2003년도에요. 13회시입니다. 지금 33회죠, 그죠? 13회시입니다. 꼭 20년 전이네요. 자, 이때만 하더라도 제가 서울에서 강남, 종로, 노량진, 그리고 노원, 평촌, 범계에 있어요. 5일을 서울서 수업을 했거든요. 예. 그때 평촌 학생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평촌 모 학원에서 수업을 하는데 자, 토론하자 했더니 마침 1월 달에 바로 그룹스터디를 만들더라고요. 인원이 많았습니다.
사람이 총 7명이에요. 7명. 특이한 점은요, 7명이 남자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가 여자분입니다. 7명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수업 다 끝나면요, 식당 가서 밥을 같이 먹어요. 같이 공부하는 얘기를 해. 때로 남아서 계속 학원 남아서 공부하고, 주말에도 만나고, 술을 마셔도 같이 마셔. 누구도 안 끼워줘요. 계속 만나서 공부하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공부만 할 것이지 그것도 모자라서 그 스터디 팀명 이름을 붙여요. 이름하여 칠공주. 칠공주. 학원에서 꽤 유명했어요. 똘똘 뭉쳐서 공부했는데 결과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시험 100% 저는 합격입니다. 100% 저는 동차 합격입니다. 최고의 합격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울려서 하니까 결과가 좋더란 말입니다. 가능한 오프라인이건 온라인이건 서로 한 주에 한번 만나서라도 토론할 수가 있다면 내가 아는 걸 입으로 떠드는 게 굉장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을 다 했습니다. 100%. 저는. 그러면 바로 합격자 모임을 가지잖아요. 또 학원에서는 별도로 그 학원에서는 복도에 게시판에 큼직하게 합격 소감, 합격하신 분들이 하나씩 한 줄씩 메모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운데 글이 눈에 띄더라고요. 누구죠? 칠공주. 칠공주예요. 다 합격했잖아요. 7명에서 하나씩 합격 소감을 한 줄씩 쭉 적어 나갑니다. 그 중에서 한 글이 유달리 눈에 띄고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요, 짧은 문장인데 바로 선생님을 사랑하자. 선생님을 사랑하자.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하면서요. 참 좋은 말이더라고요. 선생님을 사랑하자는 말은 그 과목을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 과목을. 선생이 싫으면요, 그 과목도 공부하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그 과목이 좋아지게 되면 이 강의가 재미가 있어지고 공부가 재밌어지고 그 과목은 절대 실패할 이유가 없어요.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저랑 같이 공부를 했다면 저랑 좋은 관계, 과목을 좋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 6과목을 공부하는데 싫은 선생이 절대 없어야 됩니다. 선생이 싫어지면 과목이 싫어지는 겁니다. 그 과목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의미가 있는 표현이더라고요. 선생님을 사랑하자. 공부를 좋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특히 이제 공인모에서는 동강을 듣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전국에. 그러면 우리 지역은 그로스타디 모집도 않는데 혼자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꼭 그로스타디 이런 분위기가 안 된다면 이게 있습니다. 자, 강의를 듣는 과정이 인풋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듣고 계시잖아요. 인풋 과정입니다. 들으면서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론 과정은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웃풋이다.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입니다. 강의 듣고 이해가 되었다. 어떻게 아웃풋하느냐? 토론할 수가 없는 여건이라면 토론 대신에 무엇을 하자? 복습입니다. 복습. 우리 시험은요, 제대로 된 강의 듣고 복습 제대로 하면 게임 셋입니다. 끝납니다. 떨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난 강의를 들었는데 왜 떨어집니까? 복습을 안 하니까. 그래서 강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복습을 몇 번 하면 될까요? 제 방식은 아닌데요. 제가 독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의대, 또는 법대, 서울대, 최고 수석 합격이다. 이런 식의 공통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항상 복습을 3번 합니다. 3번 복습합니다. 얼마 동안에? 한 줄 동안에. 한 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한 줄 동안에 복습을 한 바퀴, 두 바퀴, 3바퀴 넘어가면요. 단기익이 중기익이 되고 이게 장기가 되어버리면서 확실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론 과정을 내가 토론할 수가 없는 입장이면 3번은 복습하자. 그래서 가능한 괜찮은 강의 듣고 복습 많이 하세요. 많이. 무조건 합격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복습을 안 하고 강의를 A, B, C 자꾸 들어요. 자기 공부는 안 하고. 안타까워 죽겠어요. 열심히 하는데 능률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강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습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진짜 공부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4서 3번 토론했다. 다음에 4번 써요. 4번. 4서. 근데 이 4서 과정은 여러분한테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 여러분들은 1차, 2차 과목이 객관식이잖아요. 오지 쓴다. 근데 이제 이 4서 이 과정은 뭐냐면요. 주로 이제 정통고시입니다. 사법고시, 행정고시, 변리사, 감염평가사, 회계사 이런 쪽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2차 과목이 주관식이야. 서술형, 논술형. 답안지를 10장을 줘요. 10장. 10장을 2시간 동안에 빼곡히 써야 됩니다. 진짜 어려워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객관식이니까 얘가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 필요 없기 때문에 자, 제가 대체합니다. 뭘로? 사서가 아니고 사문. 문제를 많이 풀란 말이에요. 문제. 여러분들은 막판에 정말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문제. 문제 풀이 과정이 7월, 8월, 9월, 10월 넉 달 동안 문제만 풉니다. 엄청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거 따로 오시면 되는 거예요. 사문 과정은. 그리고 또 5월부터 모의고사 시험 치잖아요. 그것도 문제예요. 문제. 시험 쳐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험을 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해요. 시험 못 치면 떨어지는 건데. 공부가 부족해도 또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또 요령이 생겨요. 그래서 이 사문 과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방향 설정이 되죠. 예. 자, 일단 1독 무시하고요. 자, 강의 2번 듣자 1월, 2월, 3월, 4월입니다. 강의보다 더 중요한 게 토론하자 또는 3번 복습하자. 복습. 복습이 더 중요합니다. 복습이 끝났다면 그때부터는 막판에 정말 많은 문제를 풀게 되면 우리 시험은 아주 여유있게 쉽게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잘 떠올리시면서 지켜나가시면 여러분들은 올해 시험은 고민 없이 아주 편하고 아주 여유있게 합격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1독 2청 3론 4서 지켜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프린터가 2장 나갔을 거예요. 2장. 그 중에 한 장을 봅니다. 좀 깨알 같은 글씨가 많이 보일 거예요. 제목은요. 그 출제 경량 분석이죠. 자, 제 수업을 들으시면 1년 동안의 자료가 나갑니다. 1년 자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오늘 이 한 장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이 한 장에는 자 어떤 내용이냐?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론 1회부터 작년까지 32회까지 32회분의 모든 기출문제를 이 한 장에 다 집어넣으세요. 한 장에. 예. 이런 자료는 전국에 유일무이합니다. 예. 그래서 이 한 장으로 학교론 예. 전체를 한눈에 꿰뚫어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합니다. 단원별 기출문제 분석이죠. 자, 까만 네모가 2개 보입니다. 그러면 참고로 여러분들은 지금 A4 용지로 받으셨죠? A4 용지. 근데 저도 약간 노안이 있어가지고 책을 볼 때는 안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저도 작은 글씨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글씨가 왜 이렇게 작아? 원래 제가 PDF 자료는요, 이 비포 용지로 큰 거 있잖아요. 크잖아요. 원래 이걸로 제가 PDF로 띄워놨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글씨 작아서 잘 안 보여 불편하시면 따로 복사전 가셔가지고 A4 이거를요 비포로 확대해가 보시면 한결 수월하게 보일 겁니다. 그래도 안 된다. A4를 더 크게 뽑아야지 어떡합니까? 그래서 가능한 이렇게 큼직하게 보시면 또 더 편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한 장이 원래 학기론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료 받자마자 다음 주 오게 되면요 어디 든지를 몰라요. 그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관리입니다. 얘를요 어떤 형식으로든 우리 기본서 보시면 첫 장만 딱 넘기면 첫 장에다가 알아서 얘를 좀 붙여주시면요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그래서 자기가 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붙여가지고 보시면 항상 공부할 때마다 출제가 어떻게 될지 확인하면서 보게 되면 힘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첫 시간이 아니고 1년 동안 계속 딸고 날도록 봐야 될 자료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까만 네모가 2개 보일 겁니다. 까만 네모. 동그라미 안에 숫자는 출제된 횟수를 표시한다. 예를 들면 동그라미 15, 30 2개가 있으면요 15회 때 나왔고 30회 때 나왔다. 되시겠죠? 출제된 횟수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 밑줄 친 부분이 쭉 나올 겁니다. 밑줄 친 부분. 밑줄 부분은요 바로 작년 시험 32회. 작년에 출제된 것들은 밑줄 처리했어요. 밑줄. 다음에 까만 전화기 나오죠. 전화기는 계산 문제를 표시합니다. 계산 문제.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처음에 학교는 크게 총 3편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첫 번째 네모 1번. 1편은 부동산학 총론입니다. 네모 2번 강론이죠. 뒷페이지 보시면 네모 3번 감정평가론 이렇게 크게 3개 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먼저 제 1편. 자, 총론 파트인데 총론은요 제목 옆에다 이렇게 적어줄래요. 괄호 2에서 3 적어주고요. 매년마다 일반적으로 두세 문제가 나요. 두세 문제. 근데 세 문제가 강해요. 세 문제가. 요즘은 세 문제를 잘 묻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목차가 1, 2, 3, 4 나오잖아요. 밑줄 친 거 보이죠? 밑줄 친 게 32, 작년에 출제된 문제라고 했잖아요. 자, 밑줄이 몇 개 있어요? 3개죠, 3개. 첫 번째가 토지의 분류, 두 번째가 주택 용어 분류, 세 번째가 자연적 특성. 작년에 이렇게 세 문제가 나왔다. 자, 목차가 4개입니다. 1장, 부동산학의 기본 원리. 2장, 부동산 개념과 분류. 3장, 부동산 특성. 4장, 속성 또는 본질입니다. 자, 체크합니다. 2장 동그라미. 개념과 분류. 3번 동그라미. 특성입니다. 따라서 이 파트는요. 자, 2장, 3장 요 두 가지만 집중하면 공부를 잘한 겁니다. 여기서 거의 한 문제씩 잘 나오거든요.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러면 자, 1번 보겠습니다. 1장 보게 되면 부동산의 기본 원리는 자, 부동산에 대한 개설이
자, 동그라미 두 개 있죠. 10회 때 나왔고 19회 때 나왔고, 학의 접근 방법이 10회 때 한 문제 나왔고, 학문적 성격이 15회 때 나왔고, 학의 지도님이 10회 26회 때 나왔고, 이렇게 보게 되면 대충 감이 잡힐 겁니다. 아, 얘가 따져보니까 가끔 나오는구나. 한 5년마다 한 번씩 감이 잡힐 겁니다. 자, 이제 2장 부동산 개념과 분리는요. 첫 번째 까만 세모. 부동산 개념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동그라미 무려 몇 개입니까? 12개. 엄청 나왔습니다. 일단 동그라미가요. 한 7개, 8개 넘어가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제 볼까요? 자, 5회 때 한 문제, 10회 때 한 문제, 11자가 2개 있죠. 이 말은 11회 때는 2문제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14회 때 또 동그라미 치어도 있죠. 치어서 뭐냐면요. 15회 추가 시험. 15회 때 지금 2번 쳤거든요. 그래서 15회 추가 시험입니다. 그리고 17회, 22, 23, 27, 29, 30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동그라미가 많을수록 중요하다.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편은요. 주로 한 3문제 나온다고 보시고, 문제가 집중되는 것은 2장 개념과 분류와 3장 특성입니다. 자, 2편 내려가죠. 부동산학 강론입니다. 먼저 자, 강론 파트는 목차가 꽤 많습니다. 제1장 부동산 경제론, 오른쪽 항목 보시면 제2장 부동산 시장론, 다음에 제3장 부동산 정책, 뒷페이지 보시면요. 제4장 부동산 투자, 제5장 부동산 금융, 제6장 부동산 개발 관리로입니다. 여기 총 6개 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볼게요. 먼저 1장 경제론 파트를 보게 되면 목차가 2개 나와요. 1번 수요 공급, 2번 경기 변동. 자, 이 중에서 1번 수요 공급에다가 1번에다가 이렇게 큰 별표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이 별표는요. 보통 5문제 안팎입니다. 5문제 안팎의 문제가 출제되면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자, 첫 번째 별표가 나왔어요. 자, 수요 공급에다가 이렇게 적어줄래요. 괄호 3에서 5 적어주고요. 아주 적게 나오면 3문제는 꼭 나와요. 많으면 5문제. 보통 4문제가 잘 나와요. 자, 그러면 수요 공급은요. 자, 밑줄이 몇 개입니까? 2개밖에 안 보이죠? 그 2문제가 아니야. 자, 첫 번째 밑줄 보게 되면 자, 탄력성 돼 있죠. 엄청나게 나왔죠. 동그라미. 이게 총 24개입니다. 이 말은요. 수요 공급은 탄력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탄력성. 자, 밑줄이 길잖아요. 동그라미 엄청 많습니다. 맨 끝에 보시면 동그라미 32, 32가 2개 보이죠. 그러니까 32회 때 여기서 2문제가 나왔단 말입니다. 2문제가. 다음에 균형 가격 보게 되면 이것도 엄청 나오는데 맨 끝에 보세요. 32, 32, 32. 무려 3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밑줄은 2개지만은요. 총 여기서 무려 5문제가 나왔어. 탄력성 2문제, 균형 가격 3문제예요. 결국 5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유의할 점은요. 자, 탄력성과 균형 가격인데 먼저 이거 있잖아요. 까만 세모가 보여요. 까만 세모. 다음에 전화기도 보여요. 전화기도. 다음에 이것도 있죠. 까만 세모도 있고 다음에 전화기도 있어요. 이런 것도 보이잖아요. 얘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자, 까만 세모만 있으면 얘는요 무조건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이런 문제. 그런데 전화기는 뭐라고 했죠? 계산 문제. 계산 문제. 그러면 탄력성 보니까 합쳐져 있잖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런 문제도 나오고 계산 문제도 나오고. 만약 전화기만 있으면 100% 계산 문제입니다. 100%. 그래서 이제 탄력성만큼은 이런 문제도 나오면서 계산 문제도 묻더래 말입니다.
그래서 탄력성 보니까 자, 이론 계산 둘 다 나오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탄력성이. 그러면 맨 끝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32 찾았죠? 또 뭐가 있어요? 샵. 이거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요. 작년에 두 문제가 나왔는데 자, 요 뒤에 샵이 있잖아요. 그래, 샵 표시가 붙은 것은 얘가 바로 계산 문제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계산 문제가. 아시겠죠? 그래서 탄력성은요, 이런 문제가 한 문제 나왔고, 그리고 샵 표시가 있으니까 또 계산 문제도 한 문제가 나왔대. 이걸 줄 아시겠죠? 충분히 분석이 될 거예요. 균형각이고 맨 끝에 보니까 32가 3개 있잖아, 3개. 그럼 이런 문제가 두 문제 나왔고, 계산 문제가 한 문제 나왔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수요 공급은 보통 주로 너대 문제가 나오지만 항상 자, 전화기를 딱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탄력성과 균형각익인데 여기서는 계산 문제가 너무너무 잘 나와요. 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 지금부터 요 전화기 있는 거는 계산 문제, 여러분이 계산 문제 약한 거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럼 뭐냐? 별도로 모든 계산 문제를 완벽히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은 시험을 합격하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원래 저로서는 예상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꼭 필요한 계산 문제 있죠. 계산 문제는 지금부터 혹시 형광펜이나 빨간 펜이나 갖고 계시다면 제가 계산 문제만큼 원래 요것만큼은 꼭 준비해야 됩니다 하는 계산 문제는 제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색칠해 주세요. 하늘에 확 띄도록. 그래서 탄력성 이렇게 색칠. 항상 A급입니다. 다음에 균형가격도 색칠. 그래서 수용법에서 탄력성과 균형가격 절대 놓치지 마세요. 계산 문제. 예. 자, 목차 2번 내려가요. 부동산 경기 변동. 자, 경기 변동은요. 괄호 1 적어줄래요? 한 문제. 주로 한 문제가 잘 나와요. 밑줄이 몇 개입니까? 밑줄이 1개. 작년 시험도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경기 변동. 그러면 오른쪽 항목을 보니까 자, 세모 전화기 거미집 모형. 얘도 이제 이런 문제, 계산 문제 모두 가능한데 맨 끝에 보니까 32 샵. 아, 얘도 계산 문제가 나왔구나. 아, 거미집 모형은 자, 10번 볼까요? 색칠을 한다 안 한다? 색칠 안 해요. 색칠하지 마세요. 색칠 안 합니다. 왜? 작년에 나왔잖아. 32회 때. 원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비중이 떨어져. 예, 제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굳이 색칠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중요한 계산 문제만 색칠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2장 내려갑니다. 부동산 시장. 자, 시장은요. 목차가 두 개네요. 1번 부동산 시장과 2번 입지 및 공간 구조로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다가 이렇게 적어줘요. 1에서 2 적어주고요. 주로 한두 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가 더 잘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보니까 밑줄이 하나잖아. 작년에 한 문제 나왔네. 나왔는데 효율적 시장이 출제되었고요. 다음에 전화기 보이죠? 전화기. 뭐죠? 전화기밖에 없으니까는 100% 계산 문제야. 계산 문제. 정보 가치죠. 요거 색칠. 예. 항상 준비하시고 이런 거 나왔다. 웃으면서 풀면 좋아요. 그래서 요거 체크하시고요. 다음에 목차 2번 입지 및 공간 구조로입니다. 입지 및 공간 구조는 자, 괄호 2에서 3 적어주세요. 주로 두세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런데 밑줄이 몇 개입니까? 4개죠, 4개. 작년에 4문제 많이 나왔어요, 작년에는. 그래서 밑줄 4개 보시면 먼저 컨버서 분기점 모형 계산 문제가 나왔고, 다음에 공업 입지론 나왔고, 다음에 도시 공간 구조론, 그리고 입지 계수도 계산 문제가 나왔네. 자, 그럼 여기서도 원래 반드시 대비할 계산 문제를 지금부터 색칠합니다. 색칠하세요. 네 번째 줄 보시면
자, 소음의 인력 법칙 찾았죠? 소음의 인력 법칙, 요거 색칠. 소음의 인력 법칙입니다. 한 줄 내려가서 확률 모형 찾았죠? 확률 모형, 요거 색칠. 따라서 소음의 인력 법칙과 확률 모형은 항상 준비했어요. 한 문제가 너무너무 잘 나와요. 그리고 맨 끝에 줄 보시면 입지계수 있죠? 입지계수도 색칠. 그래서 올해 시험은 입지 및 공간 구조로는 계속 문제 3개는 꼭 미리 준비하고 들어가자. 소음의 인력 법칙, 확률 모형, 그리고 입지계수가 돼요. 제3장 내려갑니다. 부동산 정책입니다. 제3장 제목에다가 자 다시 별표하시고요. 핵심 단어입니다. 핵심 단어 별표하시고 괄호 5 적어주세요. 5문제가 주로 잘 납니다. 5문제. 참고로 자 밑줄이 몇 개입니까? 밑에 쭉 보니까 4개 나와요. 4개. 작년 시험 4문제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부동산 조세 정책이 나왔고 현재 시행 중인 정책 그리고 투기 억제 거래 규제 이렇게 4문제가 작년에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정책을 잘 보니까 전화기가 하나도 안 보이잖아. 계산 문제가 안 나온단 말입니다. 계산 문제 폈습니다. 그리고 또 1번 보게 되면 부동산 문제가 있고 2번 부동산 정책이 있어요. 자 문제 볼까요? 문제 3줄 나오잖아요. 첫 번째 까만 세모가 부동산 문제 특징이 2회, 3회, 5회 나왔고 집가구 현상이 2회, 4회, 10회, 13회, 14회, 23회 나왔고 토지 문제가 10회 때, 주택 부족 원인이 1회 때, 공가 현상이 2회 때, 주택 문제 해결 방안이 4회 때, 8회 때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뭐죠? 자, 최근에 나온 게 없잖아. 그러니까 최근 시험은 문제에서 거의 안 나온단 말입니다. 거의 안 나오니까 앞으로 이렇다 수업하는데 이 부분은 그냥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왜 지나갑니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요새 안 나오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만큼은 제가 12월달 입문관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때 설명하면서도 지금 설명드리지 다음부터 설명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게 아니다. 참고로 똥내미가 많은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항상 기준을 보게 되면 15회 때 시험이 무진장 어려웠거든. 15회 때. 정말 어려웠습니다. 너무 적게 뽑으니까 6개월 뒤에 초과시험 썼잖아요. 초과시험. 그래서 시험 기준을 이때 진짜 어렵거든요. 15회 때. 어려웠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10분 더 주는 거고요. 시험이 이제 40분에서 50분 늘어나고 이제 한문도 안 나오고 뭐 많습니다. 근데 1회 때부터 15 이전까지 이때 문제가 구닥다리 문제가 돼요. 최근 흐름과는 별로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15회 이후부터 지금 이제 33회 시험이니까 그래서 이후에 출제되고 있는 것이 많이 된다 하면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는 전부 다 15회 이전이잖아. 옛날 구닥다리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것을 매 과정마다 설명하기는 너무나 시간이 아깝다. 출제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제가 잘 빠뜨리고 수업할 겁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정책에서 문제가 집중적으로 출제되고 있잖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제4장 부동산 투자론 앞에다가 별표 하시고 핵심 단어입니다. 중요합니다. 문항수는요. 6에서 7 적어져요. 6문제, 7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면 밑줄을 쭉 세어보시면 밑줄이 아마 5개 나오죠. 5개. 5개 나오는데 자, 맨 끝에 밑줄 보시면 까만 세모와 전화기인데 투자 분석 기법 있죠. 밑줄 4개네요. 투자 분석 기법이 끝에 보니까 32, 32, 샵 계산 문제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2문제가 나왔고 자, 한 줄 더 올라가니까 화폐 시간가치 찾으셨죠? 화폐 시간가치. 이것도 맨 끝에 보니까 32, 32, 샵 이런 문제, 한 문제, 계산 문제, 한 문제. 그러니까 이제 밑줄이 4개인데 각각 출제했기 때문에 2문제씩 총 작년 시험은 6문제가 출제가 돼서 6문제. 자, 투자로는요. 역시 핵심 단원인데
지금부터 투자는 계산 문제가 집중적으로 출제가 돼요. 집중적으로. 그러면 지금부터 33회 시험에서 중요한 계산 문제 제가 6개만 체크해 드릴게요. 6개. 지금부터 계산 문제 이렇게 색칠합니다. 색칠. 계산 문제 원래 꼭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줄 보시면 전화기만 있죠. 지분 수익률. 색칠. 세 줄 더 내려가면 까만 세모와 전화기 수익률 찾았습니까? 수익률인데 수익률에다가 앞에다 이거 넣어주세요. 기대자를 넣어주세요. 기대.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 예. 기대자만 넣어주고요. 그래서 수익률 색칠. 기대 수익률도 원래 시험도 항상 A급입니다. 다시 두 줄 내려가요. 두 줄. 두 줄 내려가면 화폐 시간가치 있죠. 화폐 시간가치 색칠. 중요합니다. 다시 두 줄 내려가서 자 영업수지 있죠. 영업수지. 영업수지 색칠. 이것도 계산 문제 중요합니다. 한 줄 내려가서 투자 분석 기법 있죠. 투자 분석 기법도 색칠. 한 줄 내려가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있죠. 이것도 색칠. 여기까지. 그래서 투자하게 되면요. 요 6개만 준비 잘하시면 여러분 공부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자, 6개 한 번 더. 지분 수익률, 다음에 기대 수익률, 다음에 화폐 시간 가치, 다음에 영업 수지, 다음에 투자 분석 기법, 마지막으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입니다. 그래서 원래 강의하면 제가 이런 것들을 확실히 집중해서 계속 심어줄 거예요. 제5장 내려가죠. 부동산 금융입니다. 앞에다가 큰 별표 하시고 핵심 단어입니다. 중요합니다. 괄호 적어줍니다. 5에서 6 적어주고 주로 대선 문제가 나와요. 대선 문제. 아마 밑줄이 6개 나올 겁니다. 밑줄이 1개, 2개, 3개, 4개죠. 밑줄은 4개인데 두 번째 밑줄 보시면 저당 상환 방법 찾죠. 저당 상환 방법. 여기서 끝에 보니까 32, 32, 32, 샵. 이런 문제, 두 문제, 계산 문제, 한 문제, 세 문제가 쏟아졌잖아요. 합치면 총 6문제가 돼요. 작년 시험은 6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금융도 핵심 단원 중요한 파트인데 여기서도 올해 시험 계산 문제 유형 두 가지는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자, 두 가지 색칠합니다. 두 개만요. 세 번째 줄 보시면 전화기 대출 가능 금액 찾았죠. 요거 색칠하시고 대출 가능 금액. 여러분들 늘 뉴스 듣잖아요. 뭐 LTV다, DTR이다, DSR이다 이런 자료 주면서 얼마 대출 가능한지 대출금 구하라 이런 문제가 돼요. 한 줄 내려가서 저당 상환 방법이 있죠. 요거 색칠. 두 가지만 준비하시면 완벽해. 대출 가능 금액과 저당 상환 방법입니다. 다음에 제6장 내려갑니다. 제6장.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입니다. 목차가 4개 나와요. 1번 부동산 이용, 2번 부동산 개발, 3번 관리, 4번 마케팅입니다. 그러면 1번 이용활동은 이렇게만 적어주세요. 괄호 1 적어주고 화살표 쭉 내려버려요. 한 문제가 거의 안 나온단 말입니다. 왜? 여러분 확인하시 직접 세 줄 나와있죠. 세 줄 보니까 전부 다 15회 때 이후에 나온 게 거의 없어. 전부 다 15회 때 이전에 구닥다리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용활동도 제가 잘 설명 안 할 겁니다. 왜? 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것들은요. 7월달, 8월달 문제 풀이 들어가서 문제 풀면서 한 방에 확 끝내버리면 돼. 그래서 이 부분들도 자 15회 이전에 나왔지. 요즘은 잘 묻지는 않지만 때가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2번 부동산 개발입니다. 개발은 괄호 2 적어주고 두 문제가 잘 나오고요. 참고로 밑줄도 2개죠. 작년 시험도 2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부동산 개발 종합 문제가 한 문제 나왔고 다음에 민간 투자 사업 방식에서 한 문제 나왔고 이렇게 2문제 나왔어요. 3번 부동산 관리활동. 관리활동은 괄호 1을 적어주고 한 문제가 나와요.
근데 밑줄이 없잖아요. 작년에 안 나왔다는 말입니다.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한 문제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인데 작년에 안 나왔어요. 올해는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4번 부동산 마케팅입니다. 자, 마케팅 괄호 1 적어주고요. 1. 근데 마케팅은 까마시모 엄청 나왔네요. 맨 끝에 보세요. 32, 32. 작년에 2문제가 나왔잖아요. 작년에 마케팅 2문제 나왔습니다. 주로 한 문제가 잘 나와요. 다음에 3편 감정평가로는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 분석하겠습니다.